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자, 압수수색 배경, 그리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확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먼저 남양유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부당한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규정은 이제 질병에 효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에 기능이 있는 걸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에 이것을 금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있다는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서 식약처가 보기에는 이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전제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약품이라는 거는 질병의 치료와 질병 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KFDA에서 이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네. 어떠한 물질,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듣는 것 중에서 임상시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증이 돼서야 이제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인정이 된 의약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식품을 이렇게 어떤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 관계를 다 건너뛰고 그 자체가 허위 과장 광고로서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을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질병의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큰 예. 공간에서 이제 그것들을 발표하고 심지어 언론사들한테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공표가 됐는지 내부적인 연구 결과 효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정상적인 법무적인 검토를 받았다면은 식품에 그렇다고 그렇게 효능이 있다고 발표하는 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그런 의사결정을 어느 라인에서 누가 하게 됐고 거기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부분들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인데요.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한다면 남양유업이 되겠죠. 남양유업이 처벌을 받고 어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 이제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형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 발표 이후에 불가리스 품절 사태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파급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에 큰 앙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이 또 오래된 기업이고 큰 기업으로서 스스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또 굉장히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거기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불가리스를 먹고 더 뭐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직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사실 많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도 의약품으로서도 뭔가 문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저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또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해를 알겠습니다. 끼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엄청 애를 쓰겠군요. 남양유업 그렇습니다. 쪽에서는. 아울러서 이제 무죄를 다투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했지 표시 광고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이 30개 언론사에 이제 홍보 자료를 배포를 했거든요. 이런 점도 좀 가중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연구 공간에서 발표를 하는 것과 이 내용을 홍보자를 배포한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남양유업 측은 이것을 표시 광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발표를 넘어서서 각 언론사에 홍보 보도자를 예. 보냈다는 것은 이 또한 구체적인 제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와 광고로서 홍보 행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법률상 주장, 그런 항변이 잘 안 받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 제품이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들썩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누군가 주가를 조작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푼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식품위생법상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에 관한 형도 이제 뭐 징역형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예. 굉장히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더 과잉되게 나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 그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내부자가 또 거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속보가 바로 전해져서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지분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또 이부진 사장 대표 그리고 이서연 이서장 이렇게 세 자녀가 각각 120만 5,720주씩 상속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예, 삼성 전체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삼성물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여사는 180만 8,577주를 상속했습니다. 자, 이런 분배 결과는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인데요. 지금 관심이 컸던 삼성물산의 상속 비율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상속 비율은 원래 예상한 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정 상속 부분이 정해진 그 내용 그대로 된 그렇죠. 네. 홍나 여사가 180만 주, 그러니까 9분의 3을 이제 상속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이 배분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상속 지분은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 결국 그것을 일정한 경제적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경영권과 관련 있는 주식인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삼성물산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경영권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몰아주기 위해서 주식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재산은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뗄 수가 없는 게 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배 구조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삼성바이오 합병 사건도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다른 있습니다. 계열사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이제 워낙 재산들도 많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상속분이 아닌 이제 각자의 상속 지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래랑 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법정 상속분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 SDS도 있고, 삼성 생명도 있고요, 삼성화재도 있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들은 모두 이제 상속이 될 것이고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조만간 예. 다 공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상장사들이기 때문에요. 비상장사 몇 개가 혹시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다 공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삼성물산부터 이야기가 됐지만은 이후에 결국 이제 경영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나머지 계열사들도 특별하게 그런 합의를 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예. 그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하되 추후 이제 이 부분들을 조정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그 남양유업이 이제 주식을 샀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집단 소송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예.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특별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시세 조종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이런 내부 정보를 알고 내부인이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집했거나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내부자 정보 활용으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 불가리스 사건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다가 조금 더 과잉되게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수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한 큰 정제적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처벌의 수위와 수사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이 제품이 이제 홍보 효과를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 제품 말고도
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장 광고도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됐고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식품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어떤 제품, 어떤 음료수, 뭐는 뭐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효능이라는 것이 꼭 거기서 치료뿐만 아니라 증상의 완화까지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연구 결과상 뭐가 좋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그 제품이 그런 효능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온라인상으로는 범람하는 광고와 정보 중에서는 거의 의약품 수준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도 적발 건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거는 예, 예. 의약품, 질병의 효능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엄정하고 장기간의 시험의 결과를 따라서 과학적 엄밀성이 보장된 것들만 예. 의약품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 그런 걸 광고할 경우에는 식품 등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음식이나 제품들 볼 때 이게 의약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제품인지 또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정보 자체가 완전히 다 사전 검토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요. 예. 볼 수는 없는데요. 의약품이라면은 특별히 의약품 뭐 FDA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았는지 아, 예. 보셔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은데 특정 질병에 대해서 효능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예. 게 타당합니다. 특별하게 의약품이나 의약품 다음 단계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건강기능식품도 우리 법령상으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이 안 된 거라면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기능 또한 만약 위법한 잘못된 표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